안녕하세요. 네오아이티입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참 그죠? 관계가 복잡합니다. 예,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전쟁 사이에서 이 한국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현재 그 기술 패권 시대라고 하는데요.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전략은 무엇이고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만든 그 기획 보고서고요.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많긴 한데 또 우리는 핵심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건너뛰고요. 중요한 내용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그 미중 기술 패권의 본질, 이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어, 기술 패권 중심으로 지금 미중 관계 대립이 기술 패권 중심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무역이나 금융 전쟁이 아닌 이 기술 전쟁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중국이 위치해 있는 것이고요. 이 미국의 이 리더십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화가 되면서 이를 기회로 얻은 중국이 이제 부상을 했고요. 우리가 이 투키디데스라는 함정,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강대국이 있고 이 새로 부상하는 어떤 국가가 이 강대국에 도전을 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투키디스 함정이라든지 뭐 킨들버거 함정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그 미국하고 일본의 전쟁을 살펴보면요. 무역 전쟁에서는 환율 전쟁을 미국하고 일본이 했고요. 그리고 이 경제 기술 전쟁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 온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이제 기술 전쟁으로 이제 이렇게 어, 이 전쟁의 양상을 옮겨가면서 바로 이 세계 1위 통신 업체인 이 화웨이를 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서 결국은 중국은 이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직면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미국이 이 무역 적자를 빌미로 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고 또 보호무역과 이 보복관세 조치로 또 중국을 압박했죠. 그에 또 중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해서 보복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상 이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33년 동안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었다면 1985년부터 시작된 거죠. 일본이 미국 경제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가 이제 그 2000년대부터 이제는 미국과 그 앞으로 33년은 중국의 전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이 중국의 경제 그리고 중국이 GDP가 미국의 이제 거의 50% 임계치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이 G2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에 도전을 했고 결국은 이런 불안감과 위기감이 결국에는 이제 미중 전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중국이 미국 정부의 최대 채권자예요. 즉 미국의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이제 그런다고 이 패권을 서로 넘겨주기는 싫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전쟁이 결국은 이 기술 전쟁으로 이제는 바뀐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드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 바이드 노믹스가 이 시대에 이제 결국에는 이 동맹들 간의 전쟁으로까지 이제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미국은 대중국 정책으로서 바로 이런 클린 네트워크, 그다음에 쿼드라고 하죠. 쿼드 블록. 그다음에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중국의 그 실크로드, 그죠? 중국이 자신들의 자금을 엄청나게 이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사실 경제적인 식민지를 만들려는 바로 그러한 중국몽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를 또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중거리 미사일, 이거를 다시 이제 부활시키면서 이 네 가지로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맹을 강화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줄타기가 영원히 줄타기를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바이든 정부는 현재 첨단 산업의 기술과 생산을 내재화하는 데 아주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패권, 이걸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기후 환경에 대비해서 지금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고, 2050년도까지 이 100% 청정 에너지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탄소세를 무기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탄소세라는 것은요, 기업이 어떤 물건을 생산했을 때 결국은 화석 연료, 화석 에너지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했다면 거기에 이 탄소세를 붙여가지고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화석 연료를 사용한 기업들은 그만큼 큰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무기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기술 패권의 핵심이 바로 이 기술 디커플링 전략인데, 결국은 미중 전쟁의 본질이 결국 기술 경쟁인데, 바로 이 5G, AI, 빅데이터, 로봇, 우주항공, 양자 컴퓨터 관련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웨이 및 자회사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고요. 이 통신정보의 휴대폰 굴기를 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고 해서 지금 중국몽이라고 계속 하고 있죠. 이게 결국은 이제 2035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공격 대상이고요. 이 중국 기업의 미운데 투자까지 이제 제한을 하고 M&A까지 못하게 지금 막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제조업을 갖다가 다시 미국으로 복지시키겠다. 리쇼링 전략이라고 이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서 이제 중국은 이제 기술의 탈미국화, 앞으로 이러한 전략을 또 이제 쓰고 있고요. 이 난리완이라는 계획을 현재 시행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중 마찰에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쓰고 있어요. 지적 재산 보호권을 강화한다든지, 중국판 이런 실체 명단, 이런 것들을 규정해가지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명단들, 예를 들어 자기네들 기업도 이제는 봉쇄를 하는 것이고요. 미국의 그 나스닥 시장에 상장시키면은 이제 제한을 막 하고, 지금 이런 거죠. 차별적 조치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게 통제를 하는 거고요. 이게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도 그렇게 지금 통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관제법이라고 해서 또 이런 거 자기네들 기술 또는 자료 이런 것들도 이제 수출을 금지한다거나 제한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지금 통제 조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수출 관리 이런 강화한다거나 사이버 안전 보호가 결국 다 그런 거죠. 예. 이런 마찰에 대비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또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의 정책은요, 지금 현재 신형 도시화 전략, 그리고 반도체를 작업하겠다는 점, 그리고 첨단 국방 기술을 이루겠다는 점, 바로 이 부분에 현재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이거를 60%까지 끌어올리려고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국산화, 요거를 지금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화웨이는 이제 사실 반도체 공급이 중단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틱톡이나 웨이신과 같은 중국의 IT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거래 중단 조치했죠. 그리고 중국이 현재 그 반도체 기업에 지금 뭐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하겠다,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반도체 기업들을 지금 어, 끌어들인다거나 자기네들 그 반도체 기업들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무려 170조를 투자해가지고 이 자금률을 올리겠다. 지금 2020년에 40% 올리겠다 하는데 택도 없죠.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2025년까지 7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방면에 어떤 생태계 구축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전략이고요. 중국은 이 군사 개혁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 진영화가 핵심이고요. 각종 AI 기술위원회 기관을 또 설립을 또 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무인기 만들었고요. 또 자율 비행하는 이런 전투기까지 개발하고 있고요. 6세대 전투기까지 지금 실전 배치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 오픈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그 밀리터리 4.0 이 핵심 기술이 바로 AI, 5G, 스마트 센서, 양자 컴퓨팅, 레이저, 사이버 보안, 나노 소재, 메타 물질, 바이오테크, 수소 연료 이런 걸 가지고 이 10가지로 지금 차세대 무기 개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중국이 또 중간 단계 목표 단계인 2035년을 또 추가했어요. 왜냐하면 2025년까지 달성하려면 그 목표가 실패를 했죠. 미달성 목표, GDP 성장 속도 안 됐고요. 3차 산업 부가가치 비중도 낮아졌고요. GDP 대비 R&D 비중 목표 달성 안 됐고요. GDP 증가도 안 됐죠. 에너지 비중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 또 추가해가지고 또 이렇게 목표를 또 정해서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는 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기술 자립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미 디스플레이, LCD, OLED 같은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중국 쪽으로 이미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는 지금 이걸 문 닫고 있죠. 앞으로 반도체는 지금 현재까지 미국이 제재를 통해서 그 속도를 늦춰놓긴 했는데 언젠가는 우리나라 턱밑까지 아마 이게 쫓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기술 유출 방지 이게 가장 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이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요. 이런 안정적인 공급,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가장 많은 수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 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죠. 중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에 진출하는 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 간다거나 외국 기업이 중국에 가서 뭔가 한다 그러면 이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 중국의 이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소재 부품 장비, 뭐 디지털 뉴딜, 제조업의 르네상스 비전 전략, 신남방, 이거는 뭐 중국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린 뉴딜, 다 에너지 관련 분야죠. 기후 협력, 사실 중국이 원하는 부분들만 협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책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리한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 중국의 밸류체인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이.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서 사실 일본산, 한국산, 대만산이 이 중간재가 이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만큼 기술 발전을 통해서 또는 M&A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2000년대는 부가 8.2%였는데 8.2%였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는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질수록 결국은 자국
그 중국의 국산화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한국 개발파는 외자기업, 이 중국 내 생존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수입 시장 점유율이 꾸준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역 수지 흑자율도 서서히 계속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미국의 이 수입선은 중국에서 이제는 이 멕시코와 베트남 쪽으로 이제 아시안 쪽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갈등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조업의 이 제품의 이 구조 변화, 그래서 신성장 제품으로 이제 옮겨가는 건데,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자율운행 선박,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6G, AI, 로봇, ITO 가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신성장 제품이 되겠고요. 이쪽 분야로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반도체 있고요. 특수광이라든지, 새로운 경량금속,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차세대, 2차전지, 이런 부분들은 AI 반도체, 마이크로 LED, 그 다음에 바이오, 그죠? 바이오 의약, 융복합 의료기기, 바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경쟁을 가져야 될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미국하고 미중 전쟁하면서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요, 이 반도체 설계와 공급의 압도적인 우위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조업 부분 비중이 낮은 반면에 이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설계 부분에 미국은 집중하고 있고요. 그에 반면 중국은요, 메모리 장비 소재 산업으로 진입을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장비 소재가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재화를 하려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거의 46% 투자액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산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증기인지 사실상 판매 금지가 되면서 사실 이제 중국에 이 푸젠지나 폐업했죠. 폐업 지금 절차 받고 있고요. 이 중국은 이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2025년까지 뭐 작업률 70% 목표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그때까지 뭐 170조 위안, 170조 무료 우리 돈으로 170조를 투자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반도체 산업망을 구축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긴장해야 되고요. 중국이 지금 사실은 이 스믹이라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중국 반도체 기업인데요. 이 중국은 14나노 공정까지만 가능합니다. 한국은 10나노 이하 가능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네덜란드 기업인 ASM이라는 장비 회사가 있는데 EUV 장비, 이게 바로 EUV 장비, 이 장비가 있어야만 이 10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승인 안 해주고 중국에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쪽으로는요, 지금 굉장히 전기차 비중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죠. 3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이 가장 크고요. 중국이 사실상 제일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는데, 결국 이 환경을 자기네들도 이제 이 탄소세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전기차로 지금 중국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이 이런 신에너지를 자동차 판매량이 지금 급 상승하고 있고요. 사실상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의 이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이요, 이제 바뀌고 있고, 이 서방 기업들은 중국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사실 이 원가와 인건비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AI 디지털화, 스마트 공장, 이 사물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이제 판매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리쇼링, 이제 디지털화, 바로 이게 이제 앞으로 그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핵심이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 공급망이 결국 리스크가 이 최소화
되면서 이 중요성이 이제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AI 쪽을 보면은 사실상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사실상 세계 표준이죠. AI 표준입니다. 특히 인텔과 엔비디아 이 중심으로 AI 쪽을 리드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관련 특허 보유서만 봐도요. 미국계 기업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미국이죠. 예.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중국은 두 번째입니다. 예. 중국이 바로 미국이에요. 이렇게 AI 특허들이 두 번째로 많고요. 논문 수도 보면 사실상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AI 기술 투자가 지금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현재 중국의 AI 기술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뒤처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중국은 이런 AI 기반의 이 제조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무려 1,700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투자해가지고 AI 기반으로 이 산업 발전을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좀 정신 차려야 되고요. 한국이 앞으로 AI 이 산업과 AI 이 기술에서 뒤처진다면 머지않아 중국에 따라잡힐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더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전략이 뭐냐. 결국은 일단은 한중간의 어떤 협력 모델 통해서 일단 우리가 좀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주 전용 주식시장이 지금 열렸어요. 예. 이게 뭐냐면요. 그 거래소의 상장 승인 없이 상장 조건만 맞으면 IPO를 허용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기술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요. 이걸 하는 이유는요. 바로 자기네들의 그 미중 기술 패권에서 기술이 계속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지금 끌어올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창반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 이게 무서운 게 1년 만에 183개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시가총액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자금이 모이다 보니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의 작업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이거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중국 내에 이 3에서 5년 내에 이 기술 추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지금 불보듯 뻔한 상황이 돼버렸고 결국은 우리가 그냥 맥없이 이렇게만 그 기술을 들고 이렇게만 있으면 결국은 중국이 다 추월하기 때문에 이러지 말고 중국한테 이런 기술을 우리가 차라리 오픈을 하고 중국에서 투자를 해서 합작 기업을 만들자. 그리고 이걸 빠르게 상장시켜가지고 우리가 돈 좀 벌어보자.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협력 투자 모델인데 결국은 어차피 3에서 5년 내에 추격 당할 거니 예? 그때 가서 다 자금 출혈 없고 어차피 우리 같은 경우 중고 장비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그 3, 5년 내에 새로운 장비 만들면 된다.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투자비도 원가도 낮추고 돈도 벌고 예.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글쎄요. 중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이 오히려 더 이득을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요? 예. 예. 그런 위험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사실은 우리보다 창업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창업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기술 사업화, 성과에 대한 어떤 수준, 이런 기술 사업화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이 참 문제죠. 벤처 창업 굉장히 어렵고요. 기대 못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 창업 지수가 크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신생 벤처 수만 보더라도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중국 보십시오.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개수만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유니콘 기업들 보십시오. 이게 206개 유니콘 기업이 중국에 있고요. 이게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합쳐가지고 11개밖에 안 돼요. 예. 벤처 캐피탈 10,000개 이상입니다. 10,000개 이상. 투자에 300억 달러. 우리나라 36억 달러. 이게 게임이 됩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큰 문제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협력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죠. 중국은 이 신형 도시화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있겠죠. 예. 그래서 뭐 결론은 사실 예, 이 과학기술 중심으로 우리가 빠르게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요. 이 중국 전문가 같은 이런 싱크탱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모델을. 그 위기관리.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기관리. 이거 안 하면 3, 4년 내에 중국한테 다 잡힙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죠. 초중고 대학의 공학 교육, 기술 교육입니다. 이거. 코딩 교육도 지금 중국보다 뒤처져 있어요. 예.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뭐 사실 협력 플랫폼 구축해야죠. 근데 이것도 누가 이득을 볼지 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런 전략, 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이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다라고 결론을 내려본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